여러분, 오늘 자녀분께 어떤 말을 하셨나요? 혹시 빨리 좀 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런 말이 무심코 튀어나오진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엄마는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공부 못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같은 말로 아이를 다그치진 않으셨나요?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그런 말이 나온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단언합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단 한마디가 아이의 뇌 속에서 물리적인 상처를 만들어낸다고요. 말이 칼이 된다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를 찍어보면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와 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똑같거든요. 바로 전측 대상피질이라는 부위인데 이곳은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즉, 아이의 뇌는 부모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맞은 것과 똑같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아이에게 그 말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이의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끔찍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시게 될 테니까요. 첫 번째로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이 앞에서 하시면 안 되는 말은 바로 비교하는 말입니다.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옆집 민수는 벌써 영어 학원 다니는데 너는 뭐하니? 언니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던데 너는 왜 맨날 시켜야 하니? 이런 말들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를 하려는 거예요. 형을 보고 배워라.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의도겠죠. 하지만 아이의 뇌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아이의 귀에는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너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해. 너는 가치 없어.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수학 시험을 75점 맞았어요. 아이는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냅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험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형은 너 나이 때 100점 맞았는데 너는 75점이 뭐니? 너 요즘 게임만 하니까 그렇지. 형 좀 봐라. 형은 맨날 공부하잖아. 그 순간 아이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의 뇌 속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즉시 화재 경보기를 울립니다. 편도체는 위협과 두려움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부모에게 거부당하는 건 어린아이에게는 생존의 위협과 똑같거든요. 원시시대에 부모한테 버림받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편도체가 미친 듯이 경고를 울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혈관에 쏟아붓습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위험할 때 빨리 도망가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비교하는 말을 하면 이 코르티솔이 아이의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특히 타격을 받는 곳이 해마라는 부위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뇌 부위예요.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해마의 뉴런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뇌 영상을 찍어보면 어릴 때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해마의 크기가 정상 아이들보다 평균 15%나 작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마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공부 못한다고 비교하면 할수록 아이의 학습 능력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이의 자아상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아, 내가 뭘 해도 형보다는 못하는구나. 나는 노력해도 소용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신념이 한번 뇌에 깊이 새겨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30살, 40살이 되어서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왜 남들처럼 못하니?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릴 적 비교가 만들어낸 평생의 감옥입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는 형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옆집 민수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비교하는 순간 아이의 뇌는 나는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구나 라고 각인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은 성역할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우니? 남자는 씩씩해야지. 여자가 그렇게 설치면 시집 못 가.
남자애가 분홍색을 좋아하면 어떡해? 여자애가 축구를 하다니 얌전하게 인형놀이나 해 같은 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의 뇌는 본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발레리노가 될 수도 있고, 소방관이 될 수도 있죠. 뇌의 신경회로는 유연하고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저래야 해 라는 틀을 계속 씌우면 아이의 뇌는 그 좁은 상자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정한 사고방식을 반복하면 그 사고에 해당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가지치기 되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가 슬플 때마다 남자가 운다고? 참아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을 표현하는 신경회로는 점점 약해지고 감정을 억누르는 회로만 강화됩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감정이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슬픈지, 화난 건지, 외로운 건지 구별을 못해.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오는 30대, 40대 남성들 중 상당수가 이런 호소를 합니다. 저는 제 감정을 모르겠어요. 아내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요. 이게 바로 어릴 때 남자는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수천 번 들으며 자란 결과입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뇌부위인 전측 대상피질과 섬엽의 연결이 끊긴 겁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얌전해야 해. 여자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 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자기 주장을 하는 신경회로가 억제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누가 부당하게 대해도 싫어요 라는 말을 못합니다. 뇌가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가 자신의 본래 성향과 부모가 강요하는 역할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래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아이가 남자답게 되려고 자기 본성을 계속 억누르면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충돌할 때 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혼란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엄격한 성역할 규범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의 성별에 따라 감정이나 행동을 재단하지 마세요. 남자아이도 울 권리가 있고 여자아이도 씩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남자뇌, 여자뇌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뇌일 뿐입니다. 아이가 자기답게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세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은 희생을 강요하고 죄책감을 주는 말입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아빠가 너 학원비 벌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너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산다. 네가 착하게 굴어야 엄마가 행복하지. 같은 말들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것도 평생 지울 수 없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독성 죄책감이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죄책감은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과 편도체가 동시에 활성화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전전두피질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지하고 편도체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공포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강력한 심리적 고통이 생깁니다. 문제는 어린아이의 뇌는 아직 덜 발달해서 논리적 사고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른이라면 엄마가 나를 키운 건 엄마의 선택이고 그건 부모의 책임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7살, 10살 아이의 뇌는 그런 복잡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엄마가 힘든 건 내 탓이야.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뇌에 각인되면 아이는 평생 존재 자체가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자기 행복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항상 미안해하고 항상 빚진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공동의존형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구는 무시하고 오직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자기 가치를 느끼는 거죠. 연애를 하면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상대방이 조금만 표정이 어두우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아니요 라는 말을 못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다가 결국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어릴 때 부모가 한 말.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부모님, 아이는 부모를 행복하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이는 그냥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 인생을 살면 됩니다. 부모의 불행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아이의 영혼은 짓눌려서 평생 일어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힘든 건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삶이 원래 힘든 거예요. 부모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힘듦을 아이에게 전가하지는 마세요. 아이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은 공포를 조장하는 말입니다. 공부 못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이번 시험 못 보면 인생 끝이야. 좋은 대학 못 가면 넌 루저야. 지금 놀면 나중에 후회한다 같은 말들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려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심어줘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뇌를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싸우거나 투쟁, 도망가거나 도피. 그런데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한다는 말을 들으면 아이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적이 눈앞에 있는 맹수가 아니라 미래라는 막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뇌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바로 얼어붙기, freeze입니다. 사슴이 헤드라이트를 보고 얼어붙는 것처럼 아이의 뇌도 공포에 얼어붙습니다. 겉으로는 책상에 앉아 있지만 뇌는 완전히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글자를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선생님 말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공포 상태일 때는 뇌의 생존 모드가 켜지면서 학습이나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급한 상황에서 수학 문제를 풀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는 책상에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실제로는 1시간어치도 공부가 안 됩니다. 뇌가 꺼져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만성적인 공포는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해마가 줄어들고 전전두피질이 얇아집니다. 결국 진짜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한다고 협박할수록 아이의 성적은 더 떨어집니다. 뇌가 공포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는 더 다그치고 아이는 더 얼어붙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부모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패하면 끝이야. 그래서 도전을 안 합니다. 안전한 것만 선택합니다.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무기력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실패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뇌가 도전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부모님, 아이를 공포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공포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공포는 뇌를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게 만들고 싶으면 공포가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해주세요. 이거 알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배우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거야 같은 긍정적인 동기를 주세요. 뇌는 공포보다 호기심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은 감정을 억압하는 말입니다. 울지 마, 참아.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른 애들은 안 우는데 너만 왜 그래? 같은 말들이요. 아이가 울면 부모는 당황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면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서 난감하죠. 그래서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울지 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네 슬픔은 가치가 없어. 그냥 입 다물고 참아.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구조 신호죠. 슬픔은 나 위로받고 싶어요. 화는 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두려움은 나 안전하지 않아요. 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누르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안 와? 나는 도움받을 가치가 없나? 그럼 이제 신호 보내는 거 그만둘까? 이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자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둔마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마비되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나는 지금 슬픈 건지 화난 건지 그냥 피곤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릴 때 울지 마
참아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인 섬엽과 전측 대상피질의 활동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즉,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거의 잠들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감정을 억누른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눌린 감정은 무의식 속에 쌓여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원인 모를 두통이나 복통에 시달리고 오신 채와 어떤 사람은 갑자기 폭발해서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분노 조절 장애, 어떤 사람은 안으로 사겨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상담실에 오는 30대, 40대 성인들 중 상당수가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슬픈 것 같은데 울 수가 없어요. 마치 심장에 시멘트를 부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어릴 때 울지 마 라는 말을 수천 번 들으며 자란 결과입니다. 뇌가 눈물샘으로 가는 신호 자체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부모님, 아이가 울 때는 왜 우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래, 속상했구나, 많이 아팠구나, 울어도 괜찮아 하고 안아주세요. 감정은 표현될 때 비로소 해소됩니다. 억누르면 썩습니다. 아이가 자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 그런 말 했는데 내가 아이 뇌를 망가뜨린 건가? 하고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뇌는 변합니다. 뇌과학의 가장 희망적인 발견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받았어도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바꾸면 아이의 뇌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비교하는 대신 너는 너만의 속도로 가는 거야. 형과는 다른 매 길이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성역할을 강요하는 대신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해주세요. 죄책감을 주는 대신 엄마도 힘들 때 있어. 근데 그건 네 탓이 아니야. 엄마가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공포를 주는 대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엄마 아빠는 어떤 네 모습도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많이 속상했구나. 울어도 괜찮아. 다 울고 나면 엄마가 안아줄게 라고 말해주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부모가 심은 말의 씨앗은 아이의 뇌 속에서 자라서 평생의 신념이 되고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독한 말을 심으면 가시나무가 자라고 따뜻한 말을 심으면 꽃이 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아이에게 꽃씨를 심어주세요. 너는 소중해. 너는 충분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그 자체로 완벽해. 라는 꽃씨를요. 그러면 아이의 뇌 속에는 평생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정원이 자랄 겁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따뜻한 말로 지켜주세요.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